농구라는 스포츠가 낳은 최고의 스타, 현재의 NBA를 잇게 한 장본인이자 위기의 순간 믿고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 마이클 조던. The Chicago Bulls pick Michael Jordan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그 역대급 드래프트에서 3픽으로 시카고의 지명을 받은 조던은 15년간 남들은 커리어에서 한 번 하기도 힘든 우승을 3핏으로 그것도 2번이나 달성하며 총 6번의 우승, 6번의 파이널 MVP, 5번의 정규 시즌 MVP, 10번의 득점왕, 14번의 올스타 선정 등등 다 언급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업적은 물론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움직임과 매력적인 외모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군림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특징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던은 클러치 상황을 제외하고 볼을 길게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고 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마이클 조던이 현역 시절 애용하던 6가지 무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 바로 공을 잡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드리블을 치기 전 잽스텝과 펌페이크로 수비를 가볍게 벗겨버렸던 마이클 조던. 현역 최고의 미들 장인이라 할 수 있는 듀란트를 능가하는 미들 천지였던 조던은 오프 더 볼 무브에 이은 캐치앤슛 점퍼는 물론 캐치 후 잽스텝으로 수비 흔들어 놓고 드리블에 이은 점퍼를 즐겼는데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간결하지만 위력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점퍼가 이렇게 잘 들어가니 수비는 조던의 작은 페이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때 인사이드에 공간이 있으면 점퍼 대신 바로 치고 들어가 레이업 혹은 덩크로 득점을 하기도 했죠. 돌파시 딱히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오른손잡이로 오른손 덩크를 선호하는 조던이었기에 오른쪽 돌파시엔 바로 잡고 덩크를 자주 했지만 왼쪽으로 갈 때는 주로 레이업, 특히 변태 같은 리버스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손을 바꿔 오른손으로 덩크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요. 유명한 장면으로 조던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원핸드 펌페이크에 이은 다수의 돌파 장면들이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역대급 트리플 클러치를 따라올 수가 없네요. Oh yes, yes, yes. I didn't see that. Oh. 조던은 외곽뿐만 아니라 포스트업 플레이에도 능했는데요. 포스트업을 활용한 무브로 페이드어웨이가 가장 유명하지만 여기선 페이드어웨이는 미끼일 뿐 대신 푸더크를 활용한 공격 장면들을 살펴봅시다. 마치 드림쉐이크의 가드 버전을 보는 것만 같은 화려한 푸더크를 자랑하며 수비 바보 만들었던 조던의 움직임인데요. 돌고 찍고 속이며 짧은 순간 여러 페이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잽스텝에 이은 드리블, 거기에 펌페이크에 이은 푸더크까지 연결되는 종합 선물 세트로 수비 멘붕 오게 만들었던 조던이네요. 드리블 시 일반적인 스핀 무브도 즐겨 사용했던 조던이지만 포스트업에선 이걸 응용한 베이스라인 피벗 스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더블팀이 오기 힘든 코너 쪽 돌파를 좋아했던 조던은 로 포스트에서 자리 잡고 있다 공이 투입되기 무섭게 빠르게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 득점을 올렸는데요. 오른쪽에서 페이크 후 수비를 등지고 크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고, 왼쪽에선 공을 잡자마자 바로 스핀과 동시에 림을 향해 돌진하는 식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Super play by Michael. He's got 6. 그리고 조던의 이런 베이스라인 사랑은 드리블 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크게 돌아 들어가며 좁은 공간을 헤집어 놓은 마이클 조던. Off the board. Some drive by Michael Jordan. 그런데 만약 코너 쪽 도움치비가 버티고 있다면 그땐 돌아 나오는 척 레이백 느낌으로 다시 코너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유행을 상대로 한 이 리얼굴 덩크가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Jordan trying to shake off Starks. Oh, what a move by Jordan! It counts. And the foul. Michael Jordan at his best. There's very few people on this planet that can do. 지금까지는 피봇과 풋워크 위주로 이야기했으니 이제부터는 볼핸들링에 관련 무브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조던의 달려오는 스피드를 활용한 셔터 스텝에 이은 인앤아웃 드리블입니다. 속공 상황에서 간결하고 빠르게 수비를 돌파하는데 인앤아웃 드리블을 애용했던 마이클 조던은 수비를 향해 돌진하다 왼쪽으로 가는 척 어깨를 흔들고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빼면서 진행 방향 그대로 경쾌한 스텝을 밟으며 밀고 들어갔습니다. Oh, man. Kelly Tripucka couldn't run out of the play quick enough. 조던은 타이밍을 밀당하는 헤지테이션 드리블도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해지 후 좁은 수비 사이를 찍고 들어가기도 했고 크로스오버에 이은 슛 해지로 수비를 농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유용하게 사용했던 동작은 리프트 드리블에 이은 헤지테이션 무브로 살짝 뜨면서 한 템포 접고 그 다음에 크게 치고 들어가며 클러치 타임에 많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죠. Would love to take the shot now. And he got it again. Play by Sprewell has the 5. Here's Michael. Firing. Michael Jordan with 4 seconds. Fakes, shoots. 이 동작도 대부분 오른손으로 시작해서 점퍼로 마무리되었는데 의외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또 왼손이네요. On Russell. We're down to 2. Now to 1. Here's Jordan. Yes! It is all over. The Chicago Bulls have won at the buzzer in Game 1 of the best of 7 on the jump shot by Michael Jordan. 마지막으로 드리블 돌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무브인데요. 크로스오버하면 떠오르는 아이버슨만큼 폭발력 있고 맛깔나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조던도 크로스오버 무브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이버슨이 스탑한 위치에서 렉스루 후 빠르게 수비를 벗기고 들어가는 움직임이었다면 조던은 렉스루 없이 순간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는 체인지 오브 디렉션의 크로스오버였습니다. 재밌는 건 아이버슨은 대부분 왼손 크로스오버 후 오른쪽 돌파였는데 조던은 반대로 오른손 크로스에 이은 왼쪽 돌파를 선호했네요. 속공 상황에선 달려오면서 푸시 드리블로 방향 전환하면서 길게 크로스오버를 치고 들어갔는데요. 조던이 속공 칠 때 보면 무슨 발에 힐리스 달아놓은 것처럼 쭉쭉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네요. Boy, Larry Nance shooting a lot of jump shots. This will be good. Here's Michael outrunning everybody with the basketball. You see his speed. 조던의 상징적인 슛이라 할 수 있는 더 라스트 샷에 풀백 크로스오버도 빠지면 섭하죠. Michael Jordan feels it, and it's going to be awfully tough to slow him down right now. Boom. Malone is doubled. They swat at it and steal it. Jordan. Open. Chicago with the lead. Timeout, Utah. 5.2 seconds left. Michael Jordan.
농구를 하랬더니 혼자 행위 예술을 한 농심 마이클 조던. 지난 영상에선 조던의 간결하고 효과적인 움직임 중 그가 사랑한 무브 6개를 살펴보았는데요. 허나 아무리 무브가 좋아도 슛이 안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그 무브들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마이클 조던의 필살 슛 6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들게임을 상당히 즐겼던 조던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점퍼를 필살슛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임팩트가 약하죠. 아니나 다를까 조던은 이 점퍼조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행 점퍼라는 고급 기술로 승화시켜 사용했습니다. 행 점퍼는 명칭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순간적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탄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점프슛으로 함께 점프 뜬 수비가 내려가고 있을 때 공중에서 대기 타다가 던지는 시간차 점퍼인데요. What a hanger. What a hang time. 다른 선수들은 터프한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움직임을 조던은 마치 하나의 기술처럼 꽤나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점퍼를 구사하기 위해선 중력을 거스르는 점프력에 공중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바디 밸런스, 섬세한 슛터치를 요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던 조던은 마치 게임에서나 볼 법한 몸놀림을 현실에서 구현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심지어 때론 공중에서 원핸드로 수비를 깨 슛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네요. 가장 유명한 행점퍼로 클리브랜드전 버저비터 장면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정석적인 행점퍼가 아닌가 싶네요. Puts it up and scores at the buzzer. Michael Jordan has won it for Chicago. Michael Jordan hit the basket at the buzzer. 놓고 온다라는 레이업의 정석을 몸소 보여준 장면들도 멋지지만 이번 슛은 레이업보다 더 어렵고 행 점퍼보다 더 역동적인 더블 클러치입니다. 행 점퍼도 일종의 더블 클러치였지만 주로 점퍼 상황에서 사용하였다며 이번엔 돌파 후 공중에서 경로를 변경하여 마무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더블 클러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프력이 워낙 좋았던 조던은 공중에 쓴 후에도 여러 움직임을 참 많이도 가져갔습니다. 한 번 더 접거나 돌리면서 올라가는 흔한 더블 클러치는 기본이고 Here's Jordan down the lane, swinging through. Oh, Warner. Down the lane, right side, hook it left for Jordan. Michael in deep, scoops that around and in. 세공 시간을 자랑하며 볼을 요리조리 흔들다가 올려놓기도 하였고요. 때론 더블 클러치를 넘어 트리플 클러치를 발사하기도 했죠. Oh, yes, yes, yes. 포스트업에 돌파 시 점프 뜬 수비 옆을 살짝 피하며 핑거롤로 올려놓는 더블 클러치를 즐겼고 한 손으로 처리하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젤리 레이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손으로 공중에서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마이클 조던이 독보적이지 않나 싶네요. 수비가 몰렸을 경우에는 공중에서 손을 받고 옆으로 크게 빠지는 클러치 동작을 사용하였는데요. 요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레이커스전 스위치 핸드 더블 클러치죠. 지금까지 림 정면을 향해 돌진하는 더블 클러치를 보셨다면 이번엔 림 반대쪽을 공략하는 리버스 레이업입니다. Now he's blocked here, but he carries it underneath with the momentum and lays it in. 코너 베이스라인을 타고 돌파할 때 리버스 레이업을 특히 즐겼던 MJ. 오른손 덩크를 선호하는 조던답게 리버스 레이업도 오른손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왼손 마무리도 수준급으로 오른쪽 돌파 시에는 자주 사용했지만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오른손은 왼쪽 돌파 후 오른손으로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리버스 레이업은 물론 오른쪽 돌파 시에도 오른손으로 올려놓는 젤리 리버스 형태의 레이업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방향도 방향이지만 수비와 같이 점프를 뜬 후에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지나간다는 점이 조던의 리버스 레이업이 특별한 이유일 텐데요.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로 점프를 뜨니 수비는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 공중에서 피해 리버스로 올려놓는 모습은 예술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비정상적이네요. 이번엔 리버스 레이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조던의 노룩 플립 슛입니다. 리버스는 수비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득점을 올리는 방법이었다면, 이 슛은 수비는 물론 림까지 등진 채 노룩으로 슛을 하는 조던의 다소 특이한 동작이었는데요. 점프를 뜨는 동시에 몸을 틀면서 등으로 블락을 뜨는 수비와의 공간을 만들고 머리 뒤쪽에 있는 림을 향해 언더로 공을 던졌습니다. 뒤로 슛을 한다는 점에선 리버스 레이업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림을 등진 채 노룩으로 슛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슛이라 할 수 있겠네요. 슛을 할 땐 두 손으로 올리거나 혹은 한 손으로 손목을 치며 그 반동으로 공을 띄우는 느낌으로 슛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이 슛을 시도한 것 같은데 간혹 수비 파울로 인해 뜻밖의 서커스 샷들이 나오기도 했죠. 드디어 나온 조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슛, 포스트 플레이를 즐겼던 조던의 최고의 기술이자 엄청난 효율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필살기 오브 필살기 MJ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점퍼입니다. 일단 드리블에 이은 페이더웨이를 먼저 보시면 앞서 언급한 행 점퍼처럼 공중에 오래 떠있는다는 점은 같지만 공중에서 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뒤쪽으로 쭉 날아가며 던지는 슛인데요. 데뷔 초 짐승급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농구할 때는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전성기 모습인 빡빡이 아저씨가 된 후부터는 페이더웨이를 주무기로 하여 플레이했습니다. Jazz by one. 이 페이더웨이는 수비를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요. 왼쪽 오른쪽 방향을 가리지 않는 턴어라운드에 어깨 페이크까지 가미하여 페이더웨이의 정석을 보여줬던 조던. 페이더웨이라는 슛 자체도 막기가 힘든데 거기에 조던의 풋워크와 점프력까지 더해지며 파울 없이는 블락이 거의 불가능한 슛이 되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뒤쪽에서 도움 수비 가면 귀신같이 더블팀 오는 반대 방향으로 턴을 하거나 비어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등 수비수들에겐 악몽 같은 그런 슛이었죠. 1대1로는 못 맞고 그렇다고 더블팀 가기도 애매한 이런 장점들 덕분에 특히 클러치 상황, 페이더웨이로 많은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조던입니다. You just have to come. You just have to come. 2.5 seconds. Jordan again. And Michael has the ball. Inbounded by Sean Marion. The fadeaway. With 4 8/10 seconds remaining. The West takes a timeout. That was his 26th field goal attempt tonight. It takes a lot of energy to get this type of shot up and in. 마지막 6번째 필살 슛은 에어 조던의 시원시원한 덩크입니다. Michael Jordan with 22 points. Unbelievable.
원핸드, 투핸드 슬램, 토마호크, 윈드밀 등 나홀로 인게임 덩크 콘테스트를 찍었던 덩크왕 조던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충은 이만 물러날 테니 잠시 조던의 아름다운 덩크들을 감상해보시죠. Goes to them. They do it defensively. Michael Jordan with the takeoff and the crush. Back to Jordan down the lane. Whoa! Monster dunk right over Sigma. A monster. And there's a bounce pass to Jordan. Under he comes, slam dunk, and he threw that thing in, going to his left, put it back in his right hand, and slammed with his body. Jordan, look out, running. Oh my goodness! You talk about a hammer. He was looking down at the basket on that dunk. Jordan. Tremendous play, Pat. They set that up. They brought the defense out high. They brought it wide. They opened the whole entire middle. Comes Mike. Oh, yes, here comes Mike. 이 다양한 덩크 중에서 수비 앞에서 냅다 꽂아버리는 인유어 페이트 덩크들이 유독 기억에 남았는데요. 알론조 보닝, 찰스 바클리, 패트릭 유인, 디켐버 무텀보 등 당시 네로라 하는 빅맨들조차 조던의 덩크 하이라이트의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Jordan trying to shake off Starks. Oh, what a move by Jordan! Oh! Michael get it pulls with a fresh shot clock. MJ. Oh, he did it! And Michael shakes the finger. 심지어 조던은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 9회, 커리어 평균 스틸 2.3개로 스틸왕 3회에 빛나는 완벽한 공수 겸장의 면모까지 자랑했는데요. 수비 성공에 이은 속공 상황 수없이 많은 덩크를 찍어댔던 조던은 매치업의 볼을 직접 스틸해낸 원맨 속공은 물론 Get it into Anderson. There's the double team. The help and Bulls got it. To Michael. Yeah, and a foul. 패스 경로를 잘라먹는 영리한 스틸 또한 기가 막혔는데 여기에 이걸 또 덩크로 아름답게 마무리해버리니 보고 있으면 농신 소리가 절로 나왔죠. Down. They'll work their plays. Steal. He kept it in bounds. Here it is again. But broken up by Daly and gets it away to Jordan. Oh, showtime for Mr. Jordan. And we are tied at 102. With Jeff and oh man! This deserves a second look. Michael taking off, the patented tongue comes out. Just in front of that line. Look at this, the double clutch, the reach out, and the stuff. He got 49, I don't believe it. Unbelievable. There we go. There's the slam cam or the slam jam cam. 지금까지 마이클 조던의 필살슛 6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무브편에선 화려함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조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번 영상에선 마이클의 탈인간급 점프력과 바디 밸런스를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행점퍼, 페이더웨이, 더블클러치, 덩크 4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었지만 6이라는 숫자에 맞추다 보니 다소 세분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ave won their 6th NBA championship, and it's their second three-peat. 7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 NBA는 긴 시간 동안 참 다양한 여러 기록들이 나왔다 다시 쓰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기록들은 마치 영원히 깰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위 불멸의 기록이라 칭할 만한 넘사벽 수준의 기록 10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The Bulls can go up 14. Jordan past Petrovic. Wow! Oh, yes, yes, yes. The last one was no. Up, no way. I don't care how good. 이번엔 단기 임팩트와 누적 기록을 동시에 잡은 끝판왕 마이클 조던을 만나보시죠. 남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득점왕 타이틀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독식한 마이클 조던의 공격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86-87 시즌 전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7득점을 몰아치며 처음으로 득점왕에 등극한 조던은 혼자 35득점 이상씩을 퍼부으며 무쌍을 찍던 80년대를 거쳐 하나둘 우승 조각들이 자리를 잡은 90년대 들어선 무난하게 소폭 하락한 30점 초반대 득점을 찍으며 7연속 득점왕 자리를 지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평균 37점을 넣을 당시 한 시즌에 단 12개의 3점만 넣고 저런 볼륨을 뽑아냈다는 점인데 빅맨 전성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알고 봐도 정말 대단하네요.
게다가 이후 조던의 앞길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본인 자신 뿐이었는데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은퇴를 선언하고 야구 선수로 전향한 탓에 2년간 샤킬 오닐과 데이비드 로빈슨에게 득점왕 타이틀을 잠시 양보했던 마이클 조던. 하지만 각 잡고 돌아온 95, 96 시즌부터 보란듯이 다시 3연속 득점왕을 거머쥐며 농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을 앞세워 플레이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시그니처 무브로 자리잡은 우아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가 제대로 고점을 찍었었죠. 참고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몰아쳤던 윌트 체인벌린조차 득점왕은 7번에 그쳤고 지구 1옵션인 케빈 드란트와 심장 농구의 아이콘인 아이버슨이 각각 4회, 전성기 시절 공격 한정 조던급이라 평가받던 하든도 3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샤킬 오닐과 코비,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스테픈 커리 모두 단 2번에 그친 걸 생각해보면 7번 연속 득점왕하고 야구하다 돌아와 또 3번을 추가한 마이클 조던은 그냥 농신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이런 개인 퍼포먼스가 고스란히 성적, 우승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혼자 북치고 장구치던 초창기엔 디트로이트에게 연거푸 무너지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90-91 시즌 매직 존슨이 버틴 LA 레이커스를 꺾은 첫 번째 우승을 시작으로 유명한 6연속 3점 장면을 남긴 백투백 챔피언에 찰스 바클리에게 악몽을 선사하며 그 어렵다는 3핏을 달성, 당연히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의 은퇴 방황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는 언급한 득점왕 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 MVP에 파이널 MVP도 3개 더 추가하며 스토리텔링까지 가미된 백투백 3핏이라는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6번의 파이널에 진출해 6차전 이내에 모두 우승을 확정지은 유파의 마사장은 파이널 성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힌데 복귀 이듬해였던 최저 27득점을 제외 나머지 모두 가뿐하게 30득점 이상씩을 올렸고 피닉스를 제물로는 역대 파이널 최다 평균 득점인 41득점을 몰아치며 큰 무대에 더 강한 선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부분의 기록들은 승패보단 개인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반면 이 파이널 MVP는 본인 기량을 통해 팀을 승리로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난이도가 아닌가 싶네요. Here comes Chicago, 17 seconds. Jordan, open, Chicago with the lead. Timeout Utah, 5.2 seconds left. 첫 번째 시그니처는 오늘도 낄끼 빠빠 따위는 모르는 농심 마이클 조던의 원핸드 페이크입니다. NBA 선수들 중에서도 손이 큰 걸로 유명했던 마이클 조던은 농구공을 무슨 핸드볼 마냥 가볍게 쥐고 플레이하는 걸 즐겼는데요. 덕분에 공중에서 이런 우아한 원핸드 동작들이 나올 수 있었죠. 조던의 저런 움직임은 정말 언제 봐도 아트 그 자체네요. 조던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남들은 두 손으로 펌 페이크 할 때 그는 한 손으로 공을 들고 공중에서 휘저으며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눈앞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니 수비는 마치 간식을 바라보는 강아지 마냥 가만히 서 있는 조던에게 조종 아닌 조종을 당하게 되는 굴욕적인 페이크 동작이었죠. 조던은 펌 페이크에는 물론 패스 페이크에도 종종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공중에서도 그냥 한 손으로 공을 낚아채기도 했는데 이건 과장 조금 보태서 OBJ의 캐치를 연상케 하네요. 현역 중엔 조던의 온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왕손 카와이 레너드와 중국에서 조던 놀이하고 있는 랜스 스티븐슨이 인게임 중 간혹 선보이곤 했습니다. Alright, the most difficult shot other than the free throw is a fadeaway. I get a lot of questions from kids and even grown-ups and adults about a fadeaway jump shot. Well, there's no correct fundamental way of shooting a fadeaway. I can give you some tips in terms of what to think about. In some circumstances, it's kind of against some of the fundamentals, but yet, if you do it and you practice it enough, it can become a routine, and if you repeat it, it becomes a habit. Okay, in shooting a fadeaway, the one thing that you try to do is to create space between the defense. You try as much as possible to square your shoulders up so you're shooting towards your target. A lot of the times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quare them completely up, but you're going to square them up enough to it you can make your jump shot and make your adjustments to shoot the basketball. So, but you also got to be able to go both ways. That's the key component in terms of as an offensive player, as I mentioned earlier, you want to be able to use
all aspects of the shot, not just one side, not just turning over your right shoulder, but also turning over your left. And that's another instance of trying to keep the defense off balance so they cannot limit your options. So, if I'm posting up on the left block, I got a good stance, got a good balance, I feel the defense either putting the forearm or feeling the pressure from the defense, I can pick and choose because of the way I feel the defense pressure to go the opposite way or go opposite of where the pressure is. Sometimes I can use as what I call the windshield wiper. And I'll tell you what the windshield wiper is. It's a fake to go one way and yet come back the other way. So there's no different when the defense is trying to force you to go one way that you fake one way and then come back the other way, keeping the defense off balance. So if the defense is standing behind me with his forearm, his right forearm, he's trying to keep you from going to the middle. He wants you to turn that way. Well, that's when I give the old fake, come back this way. And in doing that, as you can see in the fadeaway, and I can give you a lot more height when I have a defensive player on me, but I'm trying to show you the fundamentals of the fadeaway is when I'm turning with the notion of catching my target but not exposing the basketball here because the defense now can get to the basketball. So when I'm turning high. So when I'm turning and I'm squaring up to the target, I'm bringing the basketball at a higher portion, an angle that the defense cannot strip at the basketball. Karl Malone, Charles Barkley, all those defensive players, when playing the post, are very good at when you bring the ball here, it brings a little man in play, it brings a quicker defensive player in play. If you bring it here, you eliminate the little people, and it's hard for the defense to reach over your elbow and make a clean block. So, in the fadeaway, you're creating space here. As you see, my left foot is going to come back away from the defense, and you got to have strong enough wrists, and you have to practice this shot so you can make your adjustments, shooting the basketball, moving away from the target, which is kind of opposite of what you're taught, which is one of the reasons it's not fundamentally the shot to shoot, but it's a great shot if you perfect it to create space from the defense, and yet a hard shot to play defense towards. So, fade away, using my left, pushing off my legs, falling back, shooting towards the basketball. Now, it wouldn't be of any interest or purpose if you can only do it to the right side, so you got to be able to do it fake here, doing basically the same thing, protecting the basketball, pushing off, shooting towards your target. As I said, now you got to be able to shoot it on both sides. And it doesn't change going from that side of the court to this side of the court. Everything are basically the same. You always want to protect the basketball as an offensive player. So if I'm going baseline to shoot my fadeaway, I'm not carrying the ball low, trying to gain up and get momentum. I'm carrying it high so the defense cannot strip at the basketball. So once I carry it, my left, trying to square up my shoulders towards the target, but I'm pushing away from the target itself, okay? When I go to the right, nothing changes from what happened on the other side. I'm leading with my left, carrying the ball high, pushing off, fading from the basketball. Now, let's do it in quick form so you can see how everything operat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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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All right? It takes a lot of energy from your legs. It takes a lot of loading up from your legs to get the height and momentum going away from your target, which is not customary how you should shoot a basketball, not fundamentally sound, but yet it's a shot that creates space from your defense. If you perfect it, it's hard to defend. 이렇게 해서 조던이 참 쉽게도 알려준 페이더웨이 하는 방법과 깨알같은 디테일들을 알아봤는데요. 좌우를 모두 활용해라, 수비에 허를 찌를 수 있는 어깨 털기, 페이크를 가미해라, 공을 몸쪽 가까이 높게 들어라 같은 이 족같은 말씀들을 명심해서 저도 다음에 농가로 갈 땐 꼭 한번 성공시켜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이 비기를 사용해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